그 누가 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뭐 역금융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 그룹주가 요즘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10년 동안 안 오른 종목과 10년 동안 오른 종목, 우리가 어느 것을 사랑해야 되는지. 저는 카카오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연구소의 박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신성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11월 초에 이제 11월 3일이죠.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고, 뭐 우편 서류가 접수되는 그 보름 동안에도 선거 결과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불복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변동성이 커질 거라 보시는지, 또 그런 가운데서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종목이나 또 테마들의 또 저가 매수가 기회가 있을지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미 대선하고 전망하고 구분져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오른 종목 또는 최근 한 달 동안 오른 종목을 보면 앞으로 오른 종목을 예측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은 그게 학습 효과가 되고 나의 학습 효과가 올라갈수록 미래를 전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과연 미국 대선이 이제 올해 11월인데 4년 전에 어땠냐는 거죠. 저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주식을 한 지 4년이 안 됐다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끝이다 이거는. 주식이고 뭐고 세계가 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뭐 지금은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막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미국이 보통의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강대국이고 세계의 경찰 국가인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이건 3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그냥 지구는 끝났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이제 거기도 뭐 저녁 밤에 발표될 테니까 당선 확정이 우리나라 낮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수 있다면 4년 전 11월로 가서 차트를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음봉으로 급락한 차트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5% 정도 빠졌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밤이 됐고 미국은 아침에 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올라갔고 절대 안 빠졌습니다. 그 되면 안 된다는 되면은 지구가 망한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날을 바닥으로 4년 동안 안 빠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누가 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제가 주식을 20년 하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있었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는데 야, 요번에 누가 되면 큰일 나 우리나라 경제. 단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냐는 중요하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우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의 문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친기업이고 친주식시장이니까 좋을 거고 바이든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예측일 뿐인 거죠. 예측은 딱 절반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측은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분명히 궁금하지만 뭐 누가 됐던 뭐 하루의 흔들림은 있었겠죠. 트럼프가 대통령 됐던 날처럼 하루의 흔들림이 지속될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미국 대선보다 계속 이제 코로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는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이 개념보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분명히 유동성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난 다음엔 실적 장세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실적이 안 좋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다 힘들잖아요. 저도 뭐 세무사고 주변 지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 정말 코로나 2월 이후에 매출이나 이런 게 반토막이 안 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올라? 실적하고 상관없이 오르는 거거든요. 오로지 유동성 때문에, 기대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지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로금리 이제 금리 좀 올릴 거야. 그런데 그때 가서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뭐 역금융 정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좀 실적이 좀 반등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가장 짙게 좀 떠오르고요. 그래서 결국 흔들린다면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는 결국 그때 가봐야죠.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없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월, 12월에 흔들릴 때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되는 결국은 반반의 예측이니까.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가서 또는 지금부터 기업들의 실적,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실적까지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그게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궁금하고 또 두 번째 보는 건 그거예요. 기술 혁신이 계속 될 건지. 제가 대학 때 제일 좋아했던 경영학, 회계학 뭐 이런 거보다 경제학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경제학에서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확산시키는 정책은 일시적인 거예요. 총수요를 확산시키는 정책은 결국은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느 나라도 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온 건데 경제학에서 말을 하기를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럼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혁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주식을 20년을 하면서 그걸 완전 공감을 하죠. 왜냐면 제가 IMF 직후에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는 IMF가 끝나고 상승장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되돌이켜 보면 그 당시는 IMF 급락 이후에 반등장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혁명의 출발점이었거든요. 1998년, 99년 그 당시에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나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로운 기술, 다음,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시작을 태동을 했던 그러면 인터넷 기술 혁신이 거품이었냐? 그 당시엔 거품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거품으로 끝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나 골드뱅크 이런 회사들 거품으로 끝났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탑10 안에 두 종목이 들어와 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20년 동안의 기술혁신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테슬라, 니콜라 뭐 말들도 많지만 그들 한두 종목이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산업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술혁신이 지금 되고 있는 넓게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디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정말 전기차, 수소차는 연료의 미래화지만 자율주행의 미래화가 이제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AI 기술이랄지 또는 5G 통신의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의 진행 속도가 아예 끝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건 뭐 전기차, 수소차의 문제가 아니죠.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면. 그래서 저는 그쪽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진보할지. 네. 지금 대선도 상관없고 코로나도 상관없고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자율주행차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 좀 지켜봐라 계속 할 만한 종목들을 좀 우리 초보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종목은 특히나 이렇게 뭐 공개 방송이니까 당연히 작은 종목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가 요즘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절대 가솔린 완성차로서의 움직임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솔린 완성차의 움직임이라면 과거의 전통 산업들 뭐 포스코 같은 철강주나 아니면 금융주들이나 또는 중공업주들이나 이런 종목처럼 움직이는 거는 코로나 저점 대비 끼케야 뭐 50%에서 2배 오른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코로나 저점에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가솔린 완성차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의 움직임에 가까워진 거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의 움직임까지 가미가 된다면 뭐 현재로서는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이뻐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중에는 좀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3대장인데 3대장에서
이게 움직임이 사실 서로 좀 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 2017, 18년부터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원래 2018년도 대장주는 삼성 SDI였거든요. 삼성 SDI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LG화학이 마켓시어 1위를 차지하면서 계속 이제 1등으로 올라섰는데 사실은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한 거는 뭐 전문가들도 약간 의견이 다르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주식 20년 하면서 말 많은 종목은 안 사라는 그 마음으로 주식 투자했거든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논란 있는 종목을 내가 왜 사? 뭐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아마 LG화학에서 삼성 SDI로 조금씩 매기가 이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LG화학의 물적 분할은 일단 말이 많아진 거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분할을 하니? 인적 분할이 더 낫지 않았니? 물적 분할하면 지금 1년 동안은 괜찮아. 근데 1년 있다 IPO 할 때는 문제 있을 수 있어. 별의별 말들이 다 오고 가잖아요. 안 갖고 있으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주를 보자면 아무래도 뭐 AI, 클라우딩 또는 여러 가지 포털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두 종목은 좀 이제 조정이 깊어졌죠. 한 고점 대비 한 15%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이냐 더 가느냐의 뭐 견해죠. 네, 저는 약간 더 간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뭐 둘 중에 뭐 살래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둘 다 사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제가 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 두 개 다 사는 건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 내가 끼케야 한 5종목 살 텐데 한 업종에 하나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선정을 하나 확실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카카오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재료 가치로 봤을 때 또는 차트로 봤을 때 시가총액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카카오 뭐 이 정도로 대형주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오른 것만 말하면 뭐하냐? 안 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야, 포스코 같은 거 봐봐. 한국전력 봐봐. 지금 코로나 저점 대비 50%도 안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아마 주식 투자한 지 제가 보기에 1년 미만이실 확률이 높고요. 연봉으로 한 10년치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6개월만 안 오른 게 아니고 10년을 안 올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10년 동안 안 오른 종목과 10년 동안 오른 종목 우리가 어느 거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럼 10년 동안 오른 20년 동안 오른 대표 주자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최근 한 1년 동안은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제가 주식 처음 했던 98년, 99년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은 거의 뭐 1위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른 종목의 대표 종목은 뭐 포스코 같은 거예요. 포스코는 10년 동안 상승을 했기는커녕 뭐 5분의 1,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되죠. 야, 10년 오른 종목이 11년째 오를 건지, 10년 안 오른 종목이 11년째 오를 건지.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승 추세 종목이 계속 상승하는지 하락 추세 종목이 상승 반전하는지 차이인데요. 상승 반전을 노리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계가 하루에 한 번 맞듯이 상승 반전도 하루에 한 번 맞는 것처럼 상승 반전도 5년, 10년 동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맞는다고요. 근데 포스코는 10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안 맞았단 말이죠. 10년 동안. 과연 11년째 맞을지? 이게 이제 차트적인 얘기고요. 재무제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삼박자라니까. 재무제표 관점으로는 이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인데 성장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막 주가가 거품이 성장주가 아니고요. 1년, 2년, 10년 동안 재무제표가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좋아진 회사예요. 그게 삼성전자고요. 그게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차트 보면 뭐 5년 동안 이렇게 연봉이 계속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10년째 안 올랐죠. 재무제표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개념은 사실은 차트로 봐도 답은 똑같고 재무제표로 봐도 답은 똑같고
또는 정보로 봐도 답은 똑같아요. 아니, 성장하는 산업, 4차 산업혁명,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산업이 여기 있고, 아, 저 산업은 아무리 경기 순환에 들어간다고 해도 빅사이클은 다시는 안 올 업종이야 라고 굳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에 다시 빅사이클이 올까? 저는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의 철강 산업은 빅사이클이 올지 몰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포항제철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한국전력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서로 공사시험 보려고 그랬고. 근데 요즘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카카오 네이버라고 하던데요. 저도 아직은 뭐 우리 애들이나 뭐 주변에 취업 준비생이 없어서 모르지만 요즘은 다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던데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